대표님 셀러 몇 년 하시죠?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6년 정도 했죠. 사실 저는 아직은 셀러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는 도매 사이트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공감하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재고를 보유한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요? 아무래도 재고를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과 수량과 그에 따른 공간에 대한 의사결정이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약간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제가 280평 공간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렉을 쫙 빈틈없이 세워놨어요. 그리고 물건도 거의 다 찬 상태예요. 지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딱 하면 평균 출고량만큼 딱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안전재고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만 갑자기 이쪽에 제품이 몰리거나 특정한 분이 대량 주문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보다 재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고를 많이 확보해달라. 왜 도매 사이트인데 재고가 이거밖에 없냐? 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제품의 재고를 늘리면 다른 거를 줄여야 돼요. 이게 현장에 알아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제품들이 그 한정된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셀러가 와서 순간적으로 재고가 없어서 셀러들은 소비자한테 원망을 듣고 듣는 생각이 바로 첫 번째가 제가 뭔지 잘 알거든요. 해보셨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죄송합니다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도매 사이트를 해서가 아니라 저는 셀러 할 때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잘 모르잖아요. 서로 이런 상황들.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 협업인데 그런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약에 부연 설명을 해도 그게 저쪽에서 납득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셀러 해보셔서 알겠지만 특정 날에 어떤 제품을 갑자기 주문이 막 들어와요. 그럼 그게 나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셀러도 막 들어오고 다른 셀러도 막 들어온다. 이게 뭐 어디서 뭐 예능에서 어떤 누가 차고 왔다든지 뭐 아니면 뉴스에서 뭐 재난 문자가 나온다든지 최근에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가 비상탈출망치라고 있어요. 그 제품이 이렇게 자동차 창문을 탁 깨는 요만한 이제 망치인데 그거를 저희가 평균 출고량이 한 달에 한 800건씩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 한 2.5배를 거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2,000개 정도는 거의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주문. 근데 한 사람한테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다 수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받다 보면 우선순위로 먼저 넣으신 분들밖에 챙겨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처리를 못해서 이제 연락드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품절입니다로 연락이 돼요. 이 사람은 야 나는 3개를 넣었는데 왜 품절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1개를 넣었는데 왜 품절? 도매 사이트가 제공 1개 안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얽히고 얽혀있죠. 처음에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수정을 다 들어줬어요. 1.5 초창기. 왜냐면 제가 셀러일 때의 기억, 어떤 감정이 제가 도매 사이트 사장 됐을 때보다 더 길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이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게 저한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재고를 셀러들이 요청하는 것마다 전부 다 그 재고들만 더 많이 뗐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주문이 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또 결국 내가 다 감당해야 돼.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플랫폼인데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요구한 거 그걸 개개인마다 다 수용을 해버리면 우리는 사업적인 관리가 아무것도 안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긴 한데 커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 또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셀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는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없으면은 기뻤다가 이제 마음이 식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사장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모든 제품 팔릴지도 안 팔릴지 모르는 제품들을 지금 2.5배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걸 다 5배로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영원히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최대한 이걸 데이터적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저는 이제 방금 그 비상망치 듣고 생각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이 경험이 짧으시거나 아직 사원분들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뭔가 어떤 게 이슈가 된다, 뭐 갑자기 소금이 이슈가 된다, 이걸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상품이 갑자기 뜨면은 그거 지금 당장 다 품절 처리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량적으로 셀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품이 이슈가 되면은 수요가 폭발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도매처리 주문을 넣었을 때 이게 없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소금 이슈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소금값이 폭등해가지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소금 주문이 갑자기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품절을 시켰었거든요. 저도 초창기였으면 이제 도매처에 대한 그런 안정감이 있었겠지만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그냥 품절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도매처랑 협력 관계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들을 상호 지켜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도매처가 그래도 재고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함이 크거든요. 왜냐면 안 좋은 도매처를 많이 쓰다 보면요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성이 생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도매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되게 좋은 도매처, 재고를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도매처들만 한두 개 쓰다 보면은 이 조금만 불만사항이 생겨도 못 버티죠. 예, 못 버티는데 사실 저는 도매처를 한 20곳에 넘게 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좋은 도매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게 내재적으로 본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누가 안 정해줍니다. 예. 근데 그러면 대표님이 쓸 수 있는 도매처도 많아지고 예. 결국은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도 셀러를 되게 오랫동안 해봤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금을 품절시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묻고 싶은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소금을 품절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셀링 방식이 누군가가 날 위해 다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겸 판매를 하고 나의 리스크는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팩트예요. 예. 그러면 내가 소금을 올려놨어. 품절이 돼. 품절이 될 걸 예상이 되잖아요. 단종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역으로 말해서 나는 위탁이지만 돈을 벌고 싶어. 그럼 그걸 내가 한번 소화해보겠어. 그러면 전화로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도매 사이트들한테 연락을 하면 웬만하면 후발 출고로라도 먼저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2주, 3주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제품을 다시 원하는 수량만큼 넣어드립니다. 저희 같은 피노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위탁셀러라면 부득이하게 이런 좌우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먹는 사업인데 마치 도매 사이트는 날 위해 다 100% 맞게끔 제공을 해줘야 되고 나만을 위한 맞춤이야.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그 나만을 위한 맞춤으로 비용을 얼마나 쓰시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맞춰주세요. 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낼게 하면 제가 그 셀러분들 다 맞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작용인데 만약에 저는 셀러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뭐 G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 팔다 보면 관공서에서 발주가 많이 옵니다. 거기서 많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발주는 그걸 체크해서 내가 위탁셀러라고 그냥 시스템 재고 없네 불평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전화를 무조건 해서 더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맞춰드리겠다. 그 실무자랑 일단 친해져요. 그리고 나서 번호를 적어놨어. 그리고 그분이 4월달에 무슨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행사 내역까지 다 적어놔. 그럼 내년 4월에 다시 한번 전화드립니다. 내년 2월에, 내년 1월쯤. 안녕하세요. 그때 주마켓 샀던 사람인데 그때 4월에 이 행사 때문에 이거 사셨는데 이번에 안 필요하네요. 저는 이것도 전략이에요. 저도 이제 대량 등록으로 오신 분들이 특히 또 착각하시는 게 이게 대량 등록이다 보니까 나는 CS를 안 해도 된다를 그냥 깔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물론 뭐 부업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근데 저는 CS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전화도 항상 잘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게 대량 주문이 와서 이게 결렬이 됐을 때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되게 옛날에 초창기였어요. 사업 시작한 지 3달째였는데 그때 막 토끼 머리띠 이게 240만 원치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때 또 마진도 높은 거여서 그냥 성사만 되면 100만 원이 남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매 사이트에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랑 비슷한 거를 다른 데서 리스트를 6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샘플을 1개씩도 그냥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냥 리스크 비용으로. 그렇죠. 성사되면 100만 원 먹는 거니까. 근데 다행히 그 담당자분이 그냥 저희 뭐 3번으로 할게요 해가지고 그게 성사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하다 보면. 많죠. 저는 일단은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거기한테 전화 한 번 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재고가 없다는 가정. 맞아요. 왜냐면 놓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백 개, 수천 개 올려서 겨우겨우 들어오는 소중한 건인데 없으면은 그거를 살려보려는 노력 정도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영역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춰줄 수 있는 플랫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시고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없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고 자 그러면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저는 제가 셀러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저의 마진이 한 3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그 주문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칼같이 제가 다 전화를 해서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한 10건이 들어오면 한 건 성사될까 말까요. 그렇죠. 셀러 할 때 대량 주문권 문의만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견적사들. 문의만요? 네. 그쵸. 10번에 한 번. 10번에 한 번 그러죠. 자, 그러면 그 10번에 한 번인데 그 10번을 다 받았을 때 그 셀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누가 듣느냐? 저희한테 문의요. 그럼 그 셀러들 한 명이 10번 받으면
저희는 하루에 견적서만 계속 알려드리고 그것들만 설명해 주는데 거의 한 2시간 넘게 씁니다. 하루에 그런 문의만 제품군만 따져도 한 18종 이상의 제품군 항상 하루에 대량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고 실제로 견적서까지 요청하시는 분들이 한 그 중에 9명 실제로 성사되시는 분이 한두 명. 근데 그 한두 명은 대량이 아니더라도 일반 그냥 주문 양을 보더라도 저희 피루에서 항상 상위 5등 안에 드시는 셀러. 그게 결국은 잘 되는 이유가 뭐 특별한 환상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다가 자꾸 이제 효율 따지고 뭐가 좋을까 생각하고 이거보다 저게 좋지 않을까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좋은데 거기 있는 장점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저게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거 버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 습성만 없다면 도매 사이트를 직접 차리셔도 잘 될 거고 셀러를 하셔도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취한 게 있으면은 잃는 것도 있다는 거를 항상 같이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미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사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들을 얻은 만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도 많아지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만큼을 우리가 리스크를 안 졌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적정한 선언에서 조절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려해주는 만큼 그 배려심에 호응하는 기대를 주는 도매 사이트들도 많아요.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좋지 서로 헐뜯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싸움이죠. 또 셀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에 엄청난 대량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예. 그 2.5배를 넘기는 주문이 왔다고 쳤을 예. 때 그 발주량을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혹시? 그게 제품에 따라 좀 다른데 2주에서 3주? 진짜 많이 걸려봐도 한 4주 안에 물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게 도매처에 재고가 없는데 또 도매처에서 소통이 잘 돼가지고 가져와 줄 수는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사실 셀러분들이 제일 잘해야 될 거는 그 소비자를 잘 잡아놔야 돼요. 제가 이미 일단 기간이 걸린다는 게 이미 확정이 난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소비자한테 설득을 잘 시켜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도매처 입장에서도 셀러 믿고 가져왔는데 갑자기 취소됐어 잃어버리면 도매처 되게 난감해지니까 그렇죠. 이건 항상 셀러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오래 상생을 하려면. 저희 되게 그런 경우 많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해요. 저희는 무조건 다 해드리거든요. 뭐 대량을 받았어. 우리가 재고가 없어. 몇 개예요? 그러면 저희 중국 쪽에 물어보고 몇 주 걸립니다. 대신에 선입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입금 받는 거 가지고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데 더 웃긴 건 선입금을 받고 그걸 물건을 뗐어요. 우리 쪽에 재고가 쌓여있어. 근데 취소됐다고 자기 적립금을 환불해달래요. 제가 환불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결과는 우리한테 재고만 남아있죠. 그리고 정말 딱 해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대량 거는 사실 저희한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품의 한 개라도 팔릴 수 있는 가격을 맞춰서 저희는 가격 공급가를 정하죠. 그러면 저희가 마진폭이 엄청 큰 거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마진을 많이 먹으면 거기서 셀러들이 마진을 많이 붙이면 결국 안 팔리는 제품이 될 건데 그러면 이게 도매 사이트로서 의미가 있나? 수익 구조가 그게 아니라고요. 저희는 일정 비율로 마진을 똑같이 보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리고 선결제 받는 이 시스템으로 굴리는 거지 특정 제품마다 마진율을 막 천천히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셀러분들은 저희 걸 가지고 마진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자유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는 셀러분들이 더 좋죠. 대량이 많이 이행이 되면. 도매 사이트 여러 개 쓰면서 이제 셀러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전화해서 소통이 잘 되는 도매처는 무조건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안 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화를 안 받거나 혹은 전화가 사실상 이게 통화가 의미가 있나 싶은 도매처들이 있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도매처들이 있거든요. 확인해볼게요.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한다. 그래서 그것만 돼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쓸 의향이 있는 도매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대량으로 위탁 판매업을 셀러로서 하고 계신 멀티파이프님을 모시고 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우선 제가 대표님이랑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때가 아마 1년이 조금 더 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상황과 사업 정도 그리고 지금이랑 돌이켜보면은 되게 많이 달려왔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커졌죠. 처음에 저희 채널에 이제 얼굴을 가리시고 그때는 인터뷰 했잖아요.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보기 좋고요. 파이프님하고 예전에 그 같이 촬영을 하고 성장한 모습 때문에 면담이 아니라 사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촬영 끄고 나서 그죠. 그래서 좀 편하게 대하는 형식으로 찍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